2026년 설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슬슬 명절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번 설에는요, 달력보다 통장 내역을 먼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이요? 왜죠? 정부가 설을 앞두고 우리 지갑 사정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금융 대책을 내놨거든요. 아, 그 이야기군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게 단순히 돈을 일찍 준다 이 차원을 넘어서요. 연휴 기간 동안 국가 경제 전체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조율하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께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편의를 봐주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개인에게는 몇십만 원, 또 소상공인에게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이걸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교통정리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특히 생계가 좀 빠듯한 분들이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분들께는 이 정보 하나가 연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교통정리의 첫 번째 신호, 내 통장에 돈이 일찍 꽂히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될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복지급여 조기 지급입니다. 네, 핵심은 날짜입니다. 원래 매월 20일에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포함해서요, 총 28종의 복지급여가 이번 설에는 일주일이나 빠른 2월 13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아, 13일 목요일. 네, 설 연휴가 바로 다음 날인 14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에 명절장도 보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28종이면 와, 정말 거의 모든 복지급여가 포함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기본이고요. 네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또 한부모 가족 지원금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금들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뭐 입양아동이나 가정 위박아동을 위한 양육수당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이렇게 미리 풀리는 돈의 총액만 해도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1조 4천억 원. 와, 엄청난 금액이 시장에 일찍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개인에게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가 딱 좋은 예신데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최대 약 82만 원 정도 되거든요. 82만 원. 이 돈을 원래 날짜인 20일이 아니라 13일에 미리 받으시는 거죠. 일주일 먼저요. 네, 명절 앞두고 손주도 용돈도 줘야 하고 제수용품도 사야 하는데 일단 현금이 일주일 먼저 생기는 거니까요.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복지급여 말고도 또 일찍 지급되는 게 더 있다고요. 주택연금이랑 이건 좀 이름이 생소한데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라는 것도 있네요. 주택연금도 똑같습니다. 지급일이 설 연휴, 그러니까 14일에서 18일 사이에 걸려 있으면 연휴 끝나고 주는 게 아니라 13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아, 이것도 13일. 네. 그리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이 코앞인데 회사에서 월급날에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드릴 테니 명절은 보내세요. 회사와는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겠습니다.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와, 평소에는 신청하고 받기까지 한 14일, 2주 정도 걸리는데 설을 앞두고는 이 기간을 7일로 딱 절반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명절 전에 돈을 받을 수 있게 속도를 내주는 거죠. 그건 정말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는 얘기네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요. 자, 이렇게 정부가 통장에 돈을 미리 채워주는 노력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야기의 절반이죠. 맞습니다. 사실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나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연휴 기간에 카드값 결제일 같은 거 끼어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돈이 나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보험료, 통신비 같은 모든 자동이체 결제일이요. 네? 설 연휴 기간에 있다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모두 연휴가 끝난 첫 영업일 2월 19일 수요일로 자동으로 미뤄집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혹시 연체를 붙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에요. 저도 예전에 공휴일에 결제를 겹쳐서 괜히 찝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연체료나 추가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아, 정말요? 네, 그냥 원래 19일이 결제일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처리되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하는 일종의 금융휴전 선언 같은 거죠. 금융휴전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연휴 기간 동안은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만기가 연휴 중에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그냥 19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자동으로 19일까지 만기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겨요. 선택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자 하루라도 아끼고 싶으니까 연휴 전에 미리 갚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연휴 직전인 13일에 은행에 연락해서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고요. 오, 즉 그냥 둬도 되고 원하면 미리 갚아도 되는 소비자에게 아주 유리한 선택권을 주는 셈입니다. 나가는 돈은 그렇고요. 만기가 돼서 이제 제가 찾아야 할 돈,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19일에 찾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득이라고요? 네, 만기일이 설 연휴 중이더라도요. 실제 돈을 찾는 19일까지 그 연휴 기간 5일치 이자를 전부 쳐서 줍니다. 와, 은행은 쉬었지만 내 돈은 쉬지 않고 이자를 벌어준 거죠. 뭐 금액이 아주 크진 않겠지만 고객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의 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정책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을 합쳐서 공급되는 자금 규모가 약 95조 원입니다. 95조 원이요? 잠깐만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큰 돈을 설 연휴 전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와, 그만큼 명절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엄청나군요. 그런데 95조 원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다 새로 푸는 돈인가 아니면 원래 있던 대출 프로그램을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95조 원이 전부 신규 자금은 아니에요. 크게 보면 신규 대출 및 보증이 약 37조 원 정도 되고요. 37조. 그리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규모가 약 58조 원입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당장 다음 주에 갚아야 할 대출 상환을 1년 뒤로 미뤄주는 거니까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신규 대출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규 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명절을 앞두고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식당 사장님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이분이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줍니다. 대개의 0.4%포인트 하실 수도 있지만 1억 원을 빌린다면 연간 40만 원의 이자를 아끼는 셈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네요. 게다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서는 보증료도 깎아주고요. 이렇게 여러 혜택을 통해서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이 외에도 깨알같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의 결제 시스템 때문인데요. 내가 오늘 주식을 팔아도 실제 현금은 이틀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D+2. 그래서 연휴 직전 영업일인 2월 13일 금요일에 주식을 팔면 연휴가 쭉 끼어있기 때문에 실제 돈은 19일이나 20일쯤에나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 만약 주식 팔아서 설 자금 써야지라고 계획하셨다면 이 시간차를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휴에 급하게 은행 업무를 봐야 할 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KTX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면 이동점포나 탄력점포라고 해서 임시 은행 창구가 운영됩니다. 아, 움직이는 은행이요. 네, 여기서 간단한 입출금은 물론이고 부모님께 드릴 빳빳한 새돈, 신권으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띄네요.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 누리카드 같은 것들이요. 네, 이건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아직 신청을 안 했거나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2월 중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친절하네요. 네, 문화누리카드도 마찬가지로 연휴 전에 재충전을 완료해서 명절에 바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는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자,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졌는데요. 혹시 놓치셨을 분들을 위해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첫째, 받는 돈은 빨라집니다. 복지급여와 주택연금은 2월 13일에 미리 들어옵니다. 그렇죠. 둘째, 나갈 돈은 늦춰집니다. 카드값, 대출금, 공과금은 연체료 없이 19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맞습니다. 셋째, 찾을 돈은 5일을 불어납니다. 예금 만기는 19일에 연휴 이자까지 더해서 받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분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95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청 필수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앞서 길게 설명했던 소상공인 특별대출이나 보증,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같은 복지 혜택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직접 기관에 신청이라는 행위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연휴 기간 자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의사항, 바로 사전 자금 준비입니다. 연휴 동안에는 모든 금융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 이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 부동산 잔금을 치러야 한다거나 기업 간에 물품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면 반드시 연휴 시작 전인 13일까지 모든 자금 준비와 이체를 마쳐야 합니다. 아, 연휴 때 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간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정책이 많을수록 이걸 미끼로 삼는 나쁜 사람들도 늘어나죠.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경고, 보이스피싱입니다. 명절만 되면 정부 특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설맞이 복지급여 추가 지급 안내 이런 문자 메시지가 급증합니다. 아, 저도 받아본 것 같아요.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는 그냥 100% 사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무시해야겠네요. 네, 무조건 무시하고 삭제하시고 그래도 궁금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이런 노력은 결국 모두가 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명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이 명절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이 우리 가게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어떤 의미이신가요? 혹시 연기된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2월 19일에 카드값, 대출금, 공과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받을 돈은 당겨받고 낼 돈은 미루는 경험이 반복될 때 이것이 우리의 소비나 부채 관리 습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요? 네. 일시적인 편의를 넘어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강한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단기 처방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잊게 만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